하도 소란한 일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6월 18일 날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가 개장합니다. 자, 6월 국회의 쟁점 중에요. 통신비 인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식구가 4명이면 집에 스마트폰이 4대, 뭐 3명이면 3대, 또 식구 수보다 많은 또 스마트폰을 가진 세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비가요, 가정에 있어서 월 평균 15만원 이상이랍니다. 2인 가족이 이상의 가구에서. 그래서 보건비용 18만원, 오락문화비용 17만원에 이어서 가구당 지출되는 세 번째 지출 항목이 높은, 지출 가격이 높은 항목입니다. 이런 통신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2인 가족이 월 15만원, 전체 소득의 5.3%를 소비하는 것이 통신비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전화기 만드는 회사, 삼성 있고 LG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망했죠. 그 다음에 통신사, LG 있고 SK 있고 KT 있죠. 이 5개가 지금 한국의 통신비 시장을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통신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걸 좀 낮춰야 된다 하고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 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스마트폰 없을 때, 핸드폰 없을 때 다 살았는데 그때 집 전화 비용은 1, 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갖다가 지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통신비를 훨씬 더 많이 지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는 7.6%, 200만원 이하는 6.2%, 300만원 이하는 5.1%, 400만원 이하는 3.6%. 이렇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통신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저소득 계층이 벌어서 통신비 내는데 많이 갖다 붓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제4이동통신을 만들자. 그래서 경쟁을 시키자. 여당은 항상 경쟁이 뭐 자유민주 경제다 이러는데요. 지금 통신사 3개 있고 그 다음에 단말기 회사 2개 있는데 경쟁이 됩니까? 여당 의원들은 공부도 안 합니까? 경제하게? 독과점이라고 하죠. 시장 지배 비율이 높은 한 개 회사가 시장 지배 비율이 다 할 땐 독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3개 회사가 50% 이상 이러면 과점 이런 식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지금 통합니까?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그럼 야당은 또 뭐라고 하느냐? 기본 요금을 없애야 된다, 뭐 데이터 요금을 갖다 줄여야 된다 이러는데 둘 다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둘 다 통신 단말기 회사나 통신사에 로비 받고 있는 집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이거 통신비 인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기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전화기 파는 대리점에 가면요, 자, 가입 조건을 정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주로 3년으로 몰고 가더만요. 옛날에 2년이었는데. 자, 그래서 3년 동안에 전화비 가격 얼마,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지원해주는 액수가 얼마, 무슨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 뭐 인센티브가 얼마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데, 저는 가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면 호갱이 고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호구라는 거죠.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 용파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전자제품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나이 좀 든 사람이 가서 뭐 좀 사겠다고 하면 끌고 가가지고 뭐 옛날 캐캐 묵은 중고나 하자 있는 거 이런 걸 바가지 덤뻑 씌워가지고 깎아주는 척 하면서 팔아먹는 게 용팔이들이 아니었습니까? 자, 사람마다 전화기에 가입하는 조건이 달라지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전화 살 때는 내 전화기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이거 한번 잊어먹어 보세요. 샀다가 한 달 만에 잊어먹었다. 그때 이제 이걸 수습하려고 하면 이게 100만원짜리다, 120만원짜리다라는 게 눈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요금 가입할 때는요, 뭐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 뭐 이래 들어가면 이게 모르죠. 자, 그래서 한국 전화기에 들어가 있는, 통신요금에 들어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화기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결합시켜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전화기 가격이 얼마인지 통신요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살 때는 마치 전화기를 공짜로 받는 듯이 느껴지도록 만들면서 사람들이 2년 쓰고 3년 쓰고 하면요, 1년마다 전화기 새 거 안 냅니까? 성능은 뭐 똑같아요. 솔직히 필요 없는 성능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전화기 성능 중에서 크게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 갖고는 모양 바꾸고 뭐 크게 했다가 줄였다가 얇게 했다가 두껍게 했다가 뭐 화질이 개선됐다 어쩌다 하면서 계속 전화기 바꾸면서 아예 그냥 1, 2년 지나면 다시 가입해서 새로 구하는 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요, 이 전화기를 딱 파는데 이거는 100만원짜리고 이거는 120만원짜리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더 쓰지.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중고 스마트폰이라도 이게 완전히 고장날 때까지 더 쓰지 가입을 다시 하겠습니까? 새 전화기를 바꾸겠습니까? 근데 한국 분들 대부분이요, 고장이 나서 새 전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분 말고는 그냥 내가 한 1, 2년 썼다, 그리고 통신요금 가입 조건 만족시킬 때 다 돼간다, 그리고 인센티브 주더라면 아예 습관적으로 또 새 전화기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정확하게 통신요금이 얼마고 정확하게 내 전화기 할부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기 요금과 통신사의 요금을 같이 가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는 전화기끼리 파는 데 가서 전화기 가게에서 사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 가입은 통신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전화기 사가지고 들고 가서 그걸로 가입을 하게 되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전화기 시장 개방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에 5만원, 10만원짜리 스마트폰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기본 기능은 다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못하는 이유가요, 한국의 통신사에서 그런 걸 안 받아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사와 단말기 회사가 서로가 통신비가 얼마인지 전화기 값이 얼마인지를 국민들 앞에 속에서 착시 현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결합 상품을 팔고, 이것을 또 정부가 통신비 가격 인하해라, 정치인들이 그 인하해라고 하면서도 이 본질적인 부분에는 손을 안 대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얼마나 센 로비를 하니까 그런 겁니까?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는데요, 통신비 인하가. 제가 만약에 이런 어떤 미래창조과학부입니까? 장관이라면요, 간단합니다. 이 합친 결합상품 떼라. 그래갖고요, 전화기 파는 데 가면 중국산 5만원, 10만원부터 시작해서 중고폰까지 쭉 놓고 내 수준에 맞게 2만원짜리를 사든지 3만원짜리를 사든지 5만원짜리를 사든지 10만원짜리를 사든지 뭐 120만원짜리를 사든지, 그리 되면 120만원짜리 있겠습니까? 가격 다 내려가가지고요, 만약에 전화기만 사게 한다면 이런 전화기들요, 솔직히 해외보다 한국에 훨씬 비싸게 팔고 세계 평균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금방 30만원대로 내려올 겁니다, 새 것도. 그래가 가갖고요, 내가 통신사는 어디 갈까 하다가 각 통신사별로 요금 내봐라, 서로 막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깎게. 그렇게 해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인 경쟁이지, 지금처럼요 전화기하고 통신사 요금을 묶어가지고 완전히 원숭이한테 조삼모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소비자한테 강요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공정거래법상으로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는요, 대안으로 내놓는 게 진정한 대안이라고 봅니까? 단말기 회사와 통신사들이 한국 굴지의 재벌급 회사들이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자, 전화기 요금과 통신요금 분리하세요. 전화기 가격과. 그러면요, 통신요금 인하는 절로 되고요. 그리고 외국 회사들한테 이거야말로 시장 개방하세요, 제대로. 외국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통신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외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팔 수 있도록 개방하세요. 경쟁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데는 또 경쟁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고작 너덜기 회사 보호하려고 이렇게 날리면서 그 짐을 전부 국민들한테 독과점에 의한 쏘게 파는 단말기 통신요금 체제를 갖다가 지속시킵니까? 간단한 거 어렵게 풀지 말고요, 규제 완화는 이런 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많이 아시죠? 주가 가격이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폭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 밑으로 각각 15%씩입니다. 최대 30%가 변할 수 있죠. 자, 오늘부터 주식시장에 위로 아래로 30%씩 즉 60%가 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했는지 모르겠지만 17년 만에 변한대요. 개미 투자자들이나 정보가 약한 사람들, 특히 정치 테마주, 무슨 테마주 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투기장 비슷한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요, 이게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당분간 이 단기 변동성, 즉 하루에 60%씩 변하는 이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작전설에게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조금씩만 하면서요. 아예 무리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그러죠. 이걸 미국 하원에서 승인을 받으려다가 거부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레임덕이 아니라 레드덕이라고 했습니다. 즉 절름발이 오리가 아니라 아예 죽은 오리다라고 했습니다. 베이징 덕처럼 요리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 임기는요, 내후년 1월 달에 새 대통령이 취임해야 끝납니다. 내년 11월 달에, 2016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자, 오바마 대통령 벌써 레임덕이 왔는데, 지금 중동에서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는데 다시 군인들이 더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좋은 이상을 많이 하고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라든지 최저임금, 노동시장 개혁, 월가 금융가들에 대한 제한 이런 거 많이 해서 미국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발달시키고 스마트 외교로서 기성의 미국 군사 제국주의라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바꾸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8년을 재선을 해서 집권을 했지만 물러가고 나면 카트 대통령 다음으로 미국을 약체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죽도 밥도 되지 않게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정치인들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